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자리의 새 차량 번호판이 나온다는 소식 전에 들으셨죠? 다음 달부터 새로 등록하는 승용차들이 그 대상인데요. 부산에서만 매달 만여 대의 차량이 신규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차장과 CCTV는 새 번호판 인식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초기 혼선이 우려됩니다. 이만흥 기자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새로 등록하는 비사업용 승용차는 차량 번호판이 기존의 7자리에서 8자리로 바뀝니다. 번호판 인식 시스템도 8자리를 인식할 수 있는 새 프로그램으로 업데이트 중입니다. 매달 전국적으로 15만 대, 부산에서만도 만여 대의 새 차량이 번호판을 등록합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만여 개의 새 번호판이 부산 시내를 돌아다니게 된다는 말입니다. 새 번호판 인식 프로그램 설치 대상 시설물은 전국적으로 2만 2천여 곳, 부산은 700여 곳에 달합니다. 문제는 새 번호판을 인식하는 시스템이 100% 확보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재 새 번호판 인식 시스템 설치 비율은 전국적으로 70에서 80% 수준, 부산은 75% 수준입니다. 아파트나 개인 건물 등은 시스템 업데이트나 교체를 강제할 수 없어 속도가 느린 데다 예산을 제때 확보하지 못한 일부 공공기관들도 당분간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수영구청은 다음 달 구의회에서 관련 예산이 통과돼야 새 번호판 인식 프로그램 설치가 가능하고 해양수산개발원과 국립수산품질관리원은 업데이트 프로그램을 개발 중입니다. 부산시는 새 번호판 인식 프로그램 설치를 적극 독려하고 인력을 현장에 배치해 차량 차단기를 수동으로 조작하도록 했습니다. 아파트, 쇼핑몰, 전통시장 등 관리 운영자께서는 시스템 업데이트를 꼭 실시하여 이용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까지는 부산의 새 번호판 인식 시스템이 90%까지 확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가 이 같은 혼란을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7월에 들어와서야 새 번호판 인식 시스템 교체를 독려하고 나서면서 늑장 행정이라는 비난은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점입가경입니다. 오늘은 자유한국당이 부산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졌는데요. 조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확산시켜서 내년 총선 PK 지역에서 정권 심판 분위기로 몰아가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황교안 당대표 등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부산을 찾았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확인된 지지층의 결집력을 PK 지역에서도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집회엔 부산뿐만 아니라 울산과 경남 지역 당원까지 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황교안 대표 취임 뒤 지지율이 정체되고 지도력 부재 우려까지 제기됐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이 확산되자 자유한국당은 반전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황 대표는 조국 후보자 검증과 수사 국면을 지렛대 삼아 반문연대를 내걸고 보수통합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까지 내비쳤습니다. 뭉쳐야 합니다. 하나가 돼야 합니다. 우리가 뭉치면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 후보자를 내년 총선 부산에 내세우려 했던 민주당 부산시당은 이젠 조국 논란이 내년 총선에까지 악영향을 줄까 우려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현재로선 청문회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적 지지를 회복하는 것 외엔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보를 해서 잡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조국 후보자를 둘러싸고 있는 의혹들이 해소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조국 논란과 관련한 PK 지역의 여론이 한쪽으로 확실히 쏠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정치 공방이 앞으로 부산 민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한국 야구 스타의 등용문, 기장 세계청소년 야구 선수권 대회가 그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지난 2008년 대회 이후 11년 만에 우승을 노립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추신수. 롯데의 4번 타자 이대호. 2000년 세계 청소년 야구 선수권 대회 우승의 주역들입니다. 한국 야구 스타의 산실 18세 이하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가 부산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지난 2012년 서울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두 번째 대회입니다. 올해로 29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엔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12개 나라 청소년 대표들이 참가해 실력을 겨룹니다. 이성열 감독이 이끄는 우리 대표팀은 네덜란드와 호주 등 6개 나라와 A조에 포함됐습니다. 우리 대표팀의 목표는 11년 만에 우승. 이번 신인 1차 드래프트에서 롯데에 지명된 경남고 최준용 등 막강한 투수력을 바탕으로 지난 2008년 대회 이후 다시 우승 메달을 되찾고 2017년 대회 준우승의 서름을 만회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여벌에서는 자국에 사는 만큼 우리 선수들도 잘 당하고 뭉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우승하고 싶은 목표를 두고 열심히 했고 또 우승하고 싶습니다. 메이저리그가 선정한 유망주 순위 2위에 오른 투수 믹 아벨이 이끄는 미국과 최고 구속 163km의 강속구 투수 사사키 로키가 버티고 있는 일본이 강력한 우승 경쟁 상대입니다. 오늘 네덜란드와의 첫 경기를 시작으로 다음 달 8일까지 열흘간의 대장정에 오르는 우리 대표팀을 응원하는 열기로 기장 드림볼 파크도 한층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지방 분권화 시대라고는 하지만 지역민의 목소리를 담고 또 지역의 현안을 논의하는 장인 지역방송은 오히려 생존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이른바 통합방송법에 지역방송의 활로를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사라지고 새로운 매체가 속속 등장하는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 생존까지 위협받고 있는 지역방송. 뉴스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의 목소리를 담고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는 역할에 비해 정부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역방송을 돕겠다며 만든 발전기금은 해마다 40억 원에 그쳐 43개 지역방송사들이 쪼개 쓰는 처지입니다. 20년 만에 방송법 전반을 대폭 손질하자는 논의가 시작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법적으로 지역방송 발전기금을 독립시키고 규모도 키우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역신문 발전기금이 별도로 있듯이 지역방송 발전기금을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는 지역방송사들 내는 돈뿐만이 아니라 방송통신기금에서도 일정 부분 와야 될 거고요. 푹이나 넷플릭스, 옥수수처럼 단말기로 동영상을 보는 OTT 시장이 커지면서 매체의 경계가 사라지듯 지역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다음 달 지상파와 통신사가 결합한 국내 최대 규모의 거대 OTT가 출범할 예정이라 지역의 방송 권역 보호도 시급해졌습니다. 전부 방송법 안으로 포섭해서 일단 지역 방송에 대한 비중을 또 관심을 높인다는 데 1차적인 목표를 뒀었습니다. 지방 분권화 시대에 걸맞게 서울에 의존하는 지역 방송의 구조 역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수준의 자율성도 가지고 있지 못한 게 바로 지금 지역방송, 특히 지역 MBC의 수준이고요. 그런 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인사권에 대한 자율성입니다. 통합방송법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인 가운데 지역방송의 활로가 어떻게 담길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수영구 광안동의 한 재개발구역 인근 주택에서 이삿짐을 옮기던 사다리 차에서 가구가 떨어져 길을 걷던 77살 A씨 부부를 덮쳤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이며 73살 B씨도 찰과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이삿짐이 전깃줄에 걸려 추락했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전국 합동위령제가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과 피해자 가족 등 500명은 오늘 남구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 추모공원에서 진혼가를 부르며 피해자의 넋을 기리고 분향과 헌화를 이어갔습니다. 추모식에는 청와대와 부산시 남구청 관계자들도 참석해 과거 역사를 토대로 평화와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로 나아가자고 밝혔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오늘 백스코 제2전시장에서 제2회 메이커랑 놀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함께 만들고 즐기자라는 슬로건 아래 학생들에게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고 메이커 교육의 기반인 창의 융합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은 직접 제작한 작품을 선보이고 자신의 도전과 실패담을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발표하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부산 지역의 해수욕장들이 내일 일제히 폐장하는 가운데 방문객의 숫자는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개장일부터 어제까지 부산 지역 7개 해수욕장을 이용한 방문객은 3,600여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0만 명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소폭은 일광해수욕장이 32%가 줄어 가장 컸고 임랑해수욕장 27%, 송도해수욕장 20%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부산대학교 총학생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에 대한 학교 차원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단체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부산대 총학은 재학생 총투표를 실시한 결과 51% 투표율에 91.5%가 진상규명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총학은 학생총회나 촛불집회를 포함해 구체적인 대응 방식과 시기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부산대는 지난 28일 일부 학생들이 주도해 1차 촛불 집회를 가졌지만 정치색 논란이 일자 총학은 불참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50분쯤 금정구 부곡동 장전교에서 72살 A씨가 몰던 승용차가 4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A씨와 동승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이상이 없었으며 차량 앞부분이 크게 부서졌습니다.